해도 안 되는 형이 있어. 진짜 해도 안 돼요. 정말 열정을 많이 품고 있고 음악에 대한 정말 깊은 낭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진 목소리 자체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성악가고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음악 전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하고는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공부를 못하지 않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일반 직장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문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이라고 할까 희연이라고 할까 고등학교 때 중창단 생활을 하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림도 좋아했거든요. 예체능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좀 재능이 있었어요. 만화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다니고 했는데 제 반에 같이 그림 그리던 친구 중에서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마블에서 일러스트 그리고 그런 친구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도 실력이 그냥 프로급이었어요. 이 생각을 했죠. 이 친구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못 이기겠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친구랑 한번 코인 노래방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죠. 사람의 재능은 다 제각각이다. 너는 그림의 재능이 탁월하고 나는 이제 노래의 재능이 탁월하니까 각자 이쪽 길로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학원 아니고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진주 동명고를 나왔는데 바로 옆 동네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경남예술고등학교. 거기에 저기 음악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성악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되냐 그러니까 경남예고에 출강하시는 이제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 거기 찾아가 봐라 해서 같이 갔어요. 레슨 받고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레슨 받고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성악 전공이긴 한데 악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악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목소리가 악기거든요. 대신 이제 성악 전공자들은 좋은 악기를 타고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잘 물려받은 것 같고 비용은 뭐 그냥 입시 레슨비 그때 당시에 타임당 8만 원씩 많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레슨비가 들고 종종 콩쿠르나 오디션 이렇게 입시 때 이제 반주자 대동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 근데 반주비 뭐 한 번 갈 때만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주고 그 팔아놓아서 내가 최근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알리에서 싸게 샀어요. 10만 원도 안 해요 그거. 10만 원 좀 넘나? 어쨌든 그런 비용이 보통 비용이 드는 거는 이제 학교 배울 때 공부할 때 비용인데 대학 등록금이야 어떤 전공을 가도 비슷비슷할 거고 입시 때 레슨 받는 비용 그 정도 그냥 저는 오히려 반대는 안 하셨어요.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야 그럴 줄 알았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좀 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보통 생활은 이제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긴 한데 뭔가 축제 때나 소풍이나 그럴 때 장기자랑 때나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 하면 무조건 이제 제가 나가는 게 당연시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뭔가 용호가 한 곡 부르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정도니까. 목 관리라는 게 사실 따로 없어요. 물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고 술 담배 안 하고 타고나는 거죠. 성대에 좀 해가 될 만한 거 저는 오히려 코인 노래방 그래서 안 가요. 평소에 많이 안 쓰는 게 관리기 때문에 연습을 집에서 하죠. 아니면 차 안에서 하거나 공연이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노래를 연습해야 될 때 그럴 때 집에서 잠깐씩 하는 거지 평소에는 안 씁니다. 그 타고난 성대를 이제 갈고 닦을 때까지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레슨도 받고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특별히 뭔가 더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이런 거 목소리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해야죠. 그 직업이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해보면 알죠. 들어보면 알죠. 이게 타고난 성대인지 아닌 건지 목소리만 들어봐도 울림이 뭔가 남다르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게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특히 성악에서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천재형. 처음부터 잘하는 애. 두 번째는 노력형이에요. 처음엔 잘 못하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하면 이제 잘 하게 되는 애가 있고 세 번째는 해도 안 되는 형이 있어요. 진짜 해도 안 돼요. 정말 열정을 많이 품고 있고 음악에 대한 정말 깊은 낭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진 목소리 자체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목소리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목소리 타고나죠. 버터 바른 동굴 목소리 뭐 이런 목소리 타고난 사람들 목소리가 잘생겼네 이렇게 하죠. 납소를 출연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물론 인조도가 더 많이 생겨서 유리해진 건 맞죠. 그런데 납소를 출연 안 했어도 어차피 똑같이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행사를 나가요. 공연을 나가요. 기업 행사나 어디 뭐 지자체 문화 행사 이런 거에 결혼식 축가도 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출연료를 받는 거죠. 페이는 제가 정해놔요. 문의가 들어오면 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하면 뭐 좀 깎아주기도 하고 예산이 좀 이러면 또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흔쾌히 오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때는 뭐 해당 300 이렇게 받았고 그거는 진짜 몇 달 작업이라서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발 공연으로서 하루 정도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공연에서는 한 200까지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 당연히 하죠. 특히 지금 같은 1월, 2월이 좀 비수기거든요. 한창 90, 11, 12, 가을, 겨울 한참 바쁘게 지내다가 새해가 되면 많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봄철 되면 다시 또 일이 생기다가 여름 되면 또 없어요. 1278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 공연 업계에서는 약간 이제 비수기라고 하는. 이럴 때는 뭔가 생각이 많이 들죠. 갑자기 일이 뚝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진짜 아예 이제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바쁠 땐 바쁘고 또 한가할 땐 한가하지만 그렇게 평균치를 내보면 그래도 괜찮네. 올해도 잘했네. 뭐 이런 느낌. 완전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음악가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좀 이제 MR로 많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간편하게 MR 틀어놓고 많이 합니다. 화를 잘 안 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큰 소리로 고함 지를 때는 있죠. 보드게임 하면서 뭔가 주사위가 잘못 나왔다거나 그럴 때는 있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발성이 좋다 보니까 약간 보통 사람들이 놀랄 때 뭐 이 정도 놀란다면 저는 이런 느낌이니까. 성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각자 다른 길 잘 찾아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카페를 차리기도 하고 카센터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많아요. 보험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재능을 타고났으면 당연히 밀어주죠.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면. 하고 싶다는데 안 시킬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반대하지 않고요. 저를 닮았으면 잘할 겁니다. 재능이 없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게 문제지, 재능만 있다면 이 길은 진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소득 대비 근로시간이 극도로 짧아요. 아주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돈을 버는데 훨씬 적게 일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아. 황금 워라벨인 거예요.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원하는 대로 그냥 실컷 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예체능이 아니라 다른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을 살려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학 전공이라고 수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을 배웠다고 역사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법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회사 다녀요. 대부분은 90% 이상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합니다. 전공을 살려서 뭔가가 되지 않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자식이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식이 잘 안 되고 나서 부모님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꿈을 포기했다. 그거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능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빨리 접고 다른 걸 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조언이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또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비례하지는 않아요. 사실 꼭 재능과 뭐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뭐 정말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인맥을 통해서 계속 일을 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정말 뭐 굵고 화려하게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가늘고 길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를 잘 형성해 놓고 좀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계속 탑재되어 있는 친구라면 한 번씩 계속 업계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큰 역할은 아니지만 작은 역할로라도 계속 부르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챙겨주고,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지면 약간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잘 됐을 친구라서 저는 사실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쪽으로 딱히 뭐 꿈이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저는 제 직업으로서 좀 더 잘 되면 좋죠. 성악가로서, 파페라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런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더 잘 되면 더 좋죠. 근데 거창한 꿈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꿈이 오히려 없는 편이기 때문에. 원래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큰 꿈과 목표가 있는 걸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나는 확실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러면 지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꿈을 이뤘어요. 이제는 꿈이 없어졌어. 그럼 나는 불행한 건가? 이런 의문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할 일, 뭐 아니면 한 달 뒤에 할 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막연했던 꿈이란 게 어느새 근처에 있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나는 미래에 뭐가 돼야지. 뭐 훌륭한 성악가가 돼야지.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가 돼야지. 뭐 이런 거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래 이제 열심히 부르려고 수백 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학교에서 오페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역으로 뽑히고, 어느샌가 이제 후배들이 저 형 노래 잘하는 형 내가 와서 배워야지 하는 그런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야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니까.
글쎄요. 진짜 딱히 없어요. 그냥 두리뭉술한 것들만 있지. 꼭 해야 된다. 목표 20kg 감량. 뭐. 솔로 탈출. 뭐 이런 거. 딱 이렇게 정해놓고 3개 해. 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차피 그거 지금쯤 2월이니까 지금쯤 되면 어차피 그 이러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 저의 의견이라는 것이 따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개인의 생각과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분들을 비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이런 마인드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이제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가지 생각과 100만 가지 삶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든 방향들이 전부 다 모두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